네, 오늘은 가슴 성형 중에서도 작고 처진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가슴 성형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경우거든요. 네. 이제 작으면 그냥 단순히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처진 거면 거상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상 수술이라는 거는 흉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얼굴을 거상할 때도 흉이 많이 만들어져서 요즘은 대안을 자꾸 만드는 거고요. 가슴에도 똑같이 처지죠. 시간이 많이 처지고 가슴이 크신 분들은 많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상을 하면 되는데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흉터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가슴이 조금 작으면서 왜냐면 모유 수유 같은 걸 하시고 나면 유선이 좀 퇴화하기 때문에 좀 가슴이 크지 않으신데도 좀 처진 바람이 빠진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가슴일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작으니까 확대를 하는데 실리콘을 넣거나 지방을 채우면 되죠. 뭘 넣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되는데 네. 그 실리콘의 문제는 무게가 좀 있죠. 왜냐하면 실리콘 뺀이라는 건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처진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그만큼 쏠리게 되면은 피부가 더 처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방도 좋은 대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만 합니다. 실리콘을 넣으면 커져서 처지겠네요. 왜냐하면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은데 가슴이 작고 처졌다는 말은 피부가 되게 얇다는 말이고요. 네. 얇으니까 많이 처져 보인다는 건데 거기 무게가 더 가해지게 되면 당장은 모양이 좋을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더 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지방은 어디서 좀 이식을 해서 어떻게 얼마나 또 채취를 하는 보통 건가요? 한쪽에 200cc 정도씩 넣습니다. 그래서 180에서 200cc 정도를 넣고요. 그 허벅지나 복부 같은 데서도 채취를 하고요. 뭐 등에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팔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가 제일 고민이 되셔서 어디가 날씬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부위에서 채취를 하는 편이고요. 그거를 가슴에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적어도 실리콘 백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이어트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체형이잖아요. 바디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는데 체형 교정을 하는 거죠. 내 가슴이나 내 얼굴은 볼륨이 부족해서 문제고요. 네. 내 배라든지 내 허벅지는 볼륨이 넘쳐서 살이 붙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역할은 이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같은 걸 좀 날씬하게 만들고 내 복부나 옆구리를 좀 날씬하게 만들면서 좀 작은 가슴에 넣는다든지 얼굴에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 이식을 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너무 마르신 경우에는 당연히 못하겠죠. 너무 마르신 경우에도 잘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지방이라는 거는 좀 단점은 2번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생착률이 100%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5, 60% 정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번 정도를 하자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 번에 큰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은 실리콘이 낫고요. 나는 2번 정도 해도 상관없는데 저 허벅지나 배가 날씬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가슴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사람마다 들어가는 양도 다 다르겠네요. 당연하죠. 가슴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크신 분들은 지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요. 좀 타이트하고 가슴이 좀 작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 가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을 넣으면서 모양 같은 것도 또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하면 위쪽 부분이 많이 꺼져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위쪽을 조금 더 채워줘야 될 거고요. 또 갈비뼈의 모양에 따라서 가슴이 많이 벌어져 보인다라고 하면 안쪽에 가운데 쪽에다가 조금 더 채워주게 된다면 가슴이 모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할 때도 팔자 같은 데 더 넣어주잖아요. 네. 가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위에 조금 더 이식을 하게 되면 형태를 더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 이식을 받고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좀 몇 달 동안 조심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아주 과격한 운동 있잖아요. 막 뛴다든지 하는 과격한 운동만 아니고 가벼운 운동은 다음 날부터 바로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주의사항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방을 생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2~3달 정도는 너무 과격한 운동, 사우나에 들어간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혹시 뭐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식사를 좀 잘하면 탄수화물, 단백질C가 그 지방 생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비타민 C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좀 많이 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뭐 금연을 한다든지 술을 멀리 한다든지 몸을 좀 많이 편히 쉬게 해주면 생착률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실리콘과 지방 이식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을 요즘 더 많이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요즘 실리콘 보형물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편이어서 뭐 보형물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에 대한 문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뭐 지방 이식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작고 처진 가슴을 가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맞아요. 남성분들도 좀 이렇게 지방이식을 하면은 근육처럼 근육질처럼 보일 수 있는 가슴을 그건 조금 다른 건데 여성형 유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오히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남자가 가슴이 좀 있고 처졌다는 말은 여성형 유방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위에 해줘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래쪽에 처져 있는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빼서 오히려 남성 가슴처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근육 수술은 조금 다른 수술 방법이라서 그거는 좀 다듬어서 근육이 나온 것처럼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른 경우라서 그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남몰래 이렇게 시술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 지방 이식은 예전하고 많이 틀려서 많이 힘든 시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면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는 시술이 아니고요. 그 뭐 회사 가시는 분들 뭐 목금 정도의 수술하시면 월요일 출근하시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주 거대한 수술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잘 상담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큰 휴가를 쓰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간단하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성형외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